부천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 맡고 있는 김가람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한양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졸업하고 대치 반포 쪽에 있다가 지금은 현재 다원교육에서 양천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지 말아주시고 지금 이제 2학년 설명회인데 1학년 국어 어떠셨나요? 조금 1학년 고등 국어 첫 번째 1년을 이제 보냈는데 생각보다 아마 고등학교 국어가 어렵다 말 들었지만 정말로 시험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학년이 되면 이제 또 1학년 때는 통합국어식으로 전부 국어의 전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대다수의 학교가 다 문학을 하고 있고 2학기 때부터는 학교에 따라서 독서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영역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혹은 이제 특히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초조하고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빨리 1학기 때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있는 등급인 친구들도 2학년 1학기 때부터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노선을 갈아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년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만 소위 말해서 뭐 드립다 판다고 하죠. 이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혹은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점수가 좀 나와줬다면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문학만을 이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선생님들도 난이도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만으로는 출제가 더 이상 어렵고 외부 작품의 이제 출제 범위가 좀 많아진다거나 혹은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단원과 단원을 세트 구성을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트 구성이 1단원 내 작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단원과 8단원에 있는 작품을 가나 세트로 엮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단일 작품만을 공부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개념이 공부가 돼야 다른 작품을 보더라도 가세트의 핵심이 이거였으니까 나에 나온 작품도 이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출제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학습이 반드시 꼭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역별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념 학습과 뭐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하게 될 때부터는 또 이제 굉장히 1학년 때와 달리 수능형으로 출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수능형 출제를 하게 된다면 1학년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이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의문의 변동만 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능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건 보기의 세트 구성을 하고 보기를 가지고 의문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형태론적인 지식도 수반이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열심히 풀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대충 수업 시간에 이거 그냥 한국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만 넘어가면 정작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 지금 2학년 1학기의 과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2학기 과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영역별로 어떤 학습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할지 학생도 학부모도 그리고 선생님도 반드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적용 능력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학 시험 보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선생님 선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번부터 보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소설도 내용의 구성 방식을 묻는다든가 시에서도 표현 방식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장형화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 자체의 수준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의 선지 길이만도 2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지를 보면서부터 소위 기가 빨린다고 하죠. 읽기 싫어하니까 이제 그냥 문학은 버리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정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특히 이 목동 지역에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잘 만들어진 어려운 수준의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또 바깥에 너무 쉬운 학교 문제들은 선제 구성이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 지역 학교들의 내신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화된 문제들을 아주 다수 풀어보면서 이런 긴 선지 유형이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내신 국어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수능 국어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요.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공부하고 2학기 때 독서 혹은 3학년 1학기 때 언어와 매체까지 공부하게 되면 비문학을 제외한 수능의 출제 영역은 모두 훑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능 국어를 따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국어를 먼저 가장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에 나오는 낯선 작품들, 어려운 작품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작품 자체를 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일단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전공자이니만큼 어떠한 문제의 출제 포인트를 제가 잘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는 작품의 주제, 이 작품의 주제가 뭐야?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은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2학년 이상부터는 잘 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국어사라든가 혹은 어떤 갈래적인 특성 같은 거시적인 흐름을 보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작품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인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문학 재미있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자료 제공하는 거에 조금 이제 자신이 있는데 올해 수업을 했고 또 워낙 시험이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지역에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 자체도 이제 너무 단조로운 문제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 어렵고 그리고 또 수준별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최상위권을 위한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저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수준이 한 4, 5등급 되는데 1등급 수준의 최상위 문제를 들이민다고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제가 클리닉 시간에 판단하고 필요한 자료나 필요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면 맞춰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이제 교사용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교사용 지도서나 혹은 외부 자료를 직접 이제 제가 선정해서 교재에 같이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는 교재 한 권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전부 적고 또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교사용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자체 제작 교재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클리닉 노트라고 해서 과제집이 나가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양은 좀 많은 편이에요. 숙제 분량은 조금 많은 편이어서 저도 항상 아이들이 사실 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대량의 문제를 풀으라고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엄선된 많은 문제를 푸는 것만큼 사실 아는 것을 잘 점검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이 시간 뺏기지 않도록 제가 문제 잘 선별해서 항상 매주 좋은 문제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형태는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제 나름 만들어보는 노트인데요. 양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이고
또 굉장히 소위 말하는 너저분하게 나오는 걸로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수록된 책자를 써라 뭐 이런 문제도 서술형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2학년 문학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꼼꼼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예 서술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어지만 마치 암기 과목 하듯이 이런 서술형을 대비하는 꼼꼼 노트도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잘 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본수업 테스트랑 함께 이제 본수업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꼭 보게 하고 있고요. 재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앞에서 풀이하고 이제 피드백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 특히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험을 단순히 보고 또 아이들이 점수 맞고 70점이네 치우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재시험 보고 이제 확실히 아는지 점검하고 어머님들께도 누적된 피드백 전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이제 매 수업 본 수업이 끝나면 테스트, 과제 성취도, 수업 태도, 그리고 뭐 개선할 부분들까지 전부 수업 분석 보고서 이제 전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주 1회 아이들 직접 제가 보면서 문제 풀이도 이제 점검해 보고 숙제도 이제 단순히 그냥 채점했니 뭐 풀었니 이거 아니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 이 내용 설명해봐 이 내용 왜 이렇게 된 건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이제 갈군다는 말을 쓰면 조금 그렇지만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굉장히 집요하게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학년이니만큼 이제 모의고사, 즉 정시 대비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니 모의고사, 풀로 모의고사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아이들이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이나 혹은 비문학 문제들은 미니 모의고사 세트로 구성해서 매 클리닉에 이제 풀게끔 하고 있으니까 클리닉은 주 1회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은 평소에도 질문할 수 있도록 카카오 질문방 이제 양정고등학교용 카카오톡 질문방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불편한 부분, 모르는 부분 없도록 제가 최대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